범작가입니다. 이번에는 강화 교산리 고인돌을 찾아갑니다. 아마 강화에 많이 오신 분도 이 교산리 고인돌은 가보신 분이 별로 안 계실 것 같아요. 보통은 강화역사박물관이랑 자연사박물관이 있는 부근리 고인돌로 많이 가시죠. 우리 교과서에도 실려있는 탁자 모양의 아주 우람한 큰 고인돌, 고인돌의 원형 이미지라고 할 수 있는 게 강화에 있죠. 그런데 강화는 그 고인돌 말고도요, 고인돌이 꽤 많습니다. 100기가 넘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북쪽에 있는 교산리, 도정표가 나오네요. 250m. 교산리는 강화 고인돌 중에 이제 가장 북쪽에 있다고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이야 이제 북한 쪽이 저희가 쉽게 갈 수 없는 곳이지만, 고인돌이 만들어지는 시기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북쪽에서 먼저 시작된 고인돌 문화가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온 걸로 보는데, 현재 강화에서 제일 유명한 부근리 고인돌의 전 단계쯤으로 여겨지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는 민간이 통제선, 민통선 아니기 때문에 오면서 이제 신분증 확인도 했고요. 교동 들어가는 길목이기도 합니다. 살짝 오르막길이 있어서 지금 벌써 숨이 차네요. 여기서 이제 갈림길이 나옵니다.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은 80m, 왼쪽은 200m인데 일단 80m부터 한번 가보죠.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벌레가 너무 많습니다. 거미줄도 많고요. 그래도 이렇게 가는 게 어찌 보면 답사의 참맛이라고도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는 거랑 실제 제 눈으로 보는 게 조금 달라요. 화면이 훨씬 아름답습니다. 빛깔도 좋고요. 그러나 이 근방의 분위기는 갑자기 막 멧돼지라도 나올 것 같고요. 이 거미줄 때문에. 아이고, 길이 다시 좀 가파릅니다. 그래서 제가 살짝 넘어진 거고요. 여기는 이제 묘역이 많아요. 아이고, 다 왔습니다. 110호. 제가 강화에 고인돌이 100기가 넘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는 고인돌 전부가 세계문화유산은 아니고요. 여기 보니까 세계유산 표시가 있죠.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그 중에 한 70여 기 정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숨이 차네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110호 말고도 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야트막한 야산인데요. 이제 길 건너에는 별립산이라고, 그래도 높이가 좀 되는 산이 있고요. 그 자락입니다. 흔히 별립산 북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이고, 두 분이 또 묻혀 계시네요.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산 일대에, 산을 가로 세로 면적으로 보면 한 500m, 600m, 가로 세로 500, 600, 그 사이에 있는 야산인데, 여기에 11기의 고인돌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은 그 고인돌 다 찾아갈 수는 없고요. 몇 기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벌써 숨찹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이렇게 다닌 곳이라 길은 잘 나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벌레들만 안 달라들면 좋겠는데 화면에는 안 나오죠.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고인돌 2000년에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었죠. 경주역사지구랑 같이 우리나라의 세계
문화유산 반열에 올랐습니다. 아이고, 지금 시각은 8시 좀 넘었거든요. 아우 거미, 아우 거미. 다 왔습니다. 참 이런 산속에 이와 같은 고인돌이 축조돼 있다. 백구오네요. 놀랍죠? 네. 고인돌의 원형이 살짝 무너져서야 흘러내려 있지만 인간이 옮기지 않고서야 가만히 있는 돌이 이렇게 될 리가 없죠. 네. 고인돌의 모습입니다. 약간 흘러내리는 그 비탈면이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무너졌을 걸로 추정이 되죠. 사실 그냥 돌과 고인돌은 다르죠. 그냥 돌이 자연의 선물이라면 고인돌은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대단히 중요한 증거입니다. 예, 여기 보면요, 바위들이 있어요. 중간중간에 자연바위입니다. 이렇게요. 이런 건 고인돌이 아니에요. 인간의 흔적이 있죠. 강화 고인돌 지표 조사를 하면 대략 3000년쯤 더 가면 한 3500년쯤 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배운 청동기 시대 또는 신석기 시대 초반쯤에 해당이 되고요. 고조선의 역사와 관련해서도 이 고인돌 의미가 있을 것이다 여겨지는데, 다시 내려가 보죠. 아까 거기 200m 지역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 고인돌은요, 전 세계 사실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발견이 되죠. 이집트도 있고요. 이집트 피라미드만 있는 거 아닙니다. 아니면 저기 어디라고 할까요? 이탈리아도 있고요. 인도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거대한 돌을 가지고 기념물 또는 무덤의 형태로 만드는 거는 뭐 인류 역사에 흔한 일이었죠. 우리도 예외는 아니고요. 뭐 돌멩, 석붕, 고인돌 뭐 이렇게 부르는 건데, 참 신기한 거는 이 고인돌의 크기도 다양하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무겁고 큰 고인돌이 한반도에 있습니다. 우리 흔히 모아이 석상은 아시죠? 모아이 석상이 대단히 우람하고 크죠. 근데 그 무게는 대략 한 10톤 정도? 네, 우리 고인돌은 100톤, 200톤, 무려 300톤이 나가는 것도 수두룩합니다. 즉 말하자면 돌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도 중요한 기술이겠지만 실제로 그 거대한 돌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권력을 확보했다. 어쩌면 이것이 그 시대적인 역사 흐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일 수도 있죠. 바로 그런 거대한, 뭐 적어도 한 300에서 500명 정도는 거뜬히 이끄는 정치 집합제가 이곳 강화에 있었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고조선은 기록에만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라 사실 이제 고조선에 도읍은 발견 안 됐거든요. 그렇지만 실체는 틀림없이 있었다를 보여주는 제일 중요한 인물이 바로 그 시기의 고인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런 고인돌이 전 세계에 뭐 한 6만 기 있다, 7만 기 있다. 왜냐하면 계속 발굴 보고가 되니까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그 중에 반이 우리 땅에 있다는 것이죠. 이유는 모릅니다. 제일 많고 제일 크고, 예, 바로 이런 고인돌들이 있기에 우리나라 고인돌은 아주 특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모든 고인돌 또는 모든 지역의 고인돌이 세계유산의 그런 가치를 인정받았던 건 아니고요. 강화, 그리고 전북 고창, 그리고 전남의 화순, 이 세 도시의 고인돌이 대표적으로 세계유산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멋진, 시각적으로, 디자인적으로, 이미지적으로 가장 화려하고 큰 것이 바로 강화에 있고요. 그러나 강화에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고인돌들이 사실은 산에 즐비하다. 산 아래에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가 해발 대략 한 200~300m쯤 되는 지점이거든요. 대략 그 지점에 주로 만들었습니다. 네, 여기 산들이 보이죠. 별립산도 보이고요. 이쪽이 이제 북쪽 방향입니다. 넘어가면 북녘 땅이 나오겠죠.
지금 여기는 고인돌도 있지만 공동묘지네요. 밤에 오면 다소 으스스 할 것 같기도 하지만 저는 뭐 문화유산이 있는 곳이라면 문화유산을 지키는 넋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좋게 봅니다. 아이고 가팔라서요. 제가 좀 조심해서 내려가겠습니다. 윙윙윙윙 소리가 계속 나는데 팔인지 벌인지 아무튼 저한테 해코지만 안 하면 되겠죠. 네, 아이고 80m 가서 보는 고인돌이 이 정도면 200m는 얼마큼 가야 될까요? 그런데 이쪽은 꼭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개 한 개 있는 이런 고인돌이 아니고요, 뭉쳐서 있거든요. 가보겠습니다. 2개 봤죠? 몇 개가 더 있을까요? 교산리 고인돌 또 왔죠? 여기는 일단 당장 오르막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르막으로 접어들겠죠. 이렇게 가니까 범작가가 군대 시절에 이 야산을 누비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늘 뭐 이런 공간이었죠. 여기도 아마 이 지역의 해병대나 군인들이 이 산으로 다닐지도 몰라요. 뭐 그런 느낌도 나요. 사실은 분위기가. 그렇지 않고서는 이 야산이 이렇게 좋은 길이 날 리가 없습니다. 네, 오전 시간에 물론 오늘 일요일이긴 합니다. 이따가 강화도 탐방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와서 찍고 있습니다. 미리 가서 답사 겸 찍고 또 일도 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네. 아이고. 네, 고인돌을 찾아가는 길인데 어디 꽁꽁 숨은 느낌은 안 나요. 길이 잘 돼 있어서요. 그래서 일단 이정표로 교산리 고인돌 검색하시면 티맵에서 또는 다른 어플에도 다 뜹니다. 아유, 저기 이정표가 보이네요. 저 멀리. 그러면 내려서 주차장도 잘 돼 있거든요. 승용차가 한 10대쯤은 충분히 쓸 수 있는 공간입니다. 고인돌이 저 너무 살짝 보입니다. 강화도 입장에서 보자면 2000년도에 고인돌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대단한 쾌거죠. 어차피 강화 자체는 서울서 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역사의 박물관 또는 뭐 지붕 없는 박물관 뭐 이런 얘기가 많죠. 그래서도 많이 찾는 곳이지만 찾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생긴 거니까요. 범작가가 어제 꿈에 몸무게가 왕창 는 꿈을 꿨거든요. 운동을 하라는 마음의 소리 같습니다. 네. 우와. 고인돌이 무더기로 있죠. 여기에 111호도 있고요. 112, 113도 보입니다. 네. 저 건너편에도 고인돌이 있죠. 사실 고인돌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마을에도 있고 지나는 길에도 있고 일대가 고인돌의 천국이라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럼 이 안에서 뭐가 발견됐느냐? 사실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가 발견되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탁자식 아래를 들어가기 쉬울 땐 더더욱 그렇고요. 근데 저기 남쪽 지방으로 내려가면 뚜껑이 덮이는 형태로만 덮여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용들이 유물들이 발견되기도 하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강화 지역은 청동기 시대 대표적 무덤 양식인 고인돌이 고려산을 중심으로 10개 또는 20개의 군락을 이루고 있다. 5개의 고인돌군의 하나인 교산리 고인돌 가장 북쪽에 있다. 2000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네. 재미난 거는 고인돌 노래도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스캔하면 나오는데 이거 같이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한번 꼭 들어보시면 재미있을 겁니다. 멋진 하나의 고인돌을 보는 것도 좋지만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특별함 중에 하나가 이렇게 무리지역 고인돌들이 있다. 강화는 이렇게 5기, 많게는 10기, 오상리라는 곳에 가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참 특별한 모습인데, 또 전남이나 전북에 가면 거기는 엄청 많거든요. 특히 전남은 해당 지역에 10,000기 이상이 있습니다. 거의 20,000기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한 지역에 막 100개 이상씩 모여있는 공간도 있죠. 고창이 그렇습니다. 언제 한번 또 고창에 가서 이런 화면을 담을 거예요. 바로 그런 고인돌을 서울에서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곳이고요. 그럼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서울엔 고인돌이 없느냐? 있었죠. 특히 강남 지역에 개포동이라든지 이 일대에요. 그런데 경부고속국도 만들면서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근래에 강동구에서 발견했다는 얘기는 제가 듣긴 했는데, 직접 가서 본 거는 구로구에 있는 고척동 고인돌이 되겠습니다. 고척 근린공원 뒤에 오리중학교 뒤편으로 가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보는 것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감동은 덜하지만, 실제 고인돌을 본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되겠죠. 더불어 지난 3000년간 서울이 참 많이 변했구나 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다음 장소로 이동해야 될 것 같고요. 교산리 고인돌, 조금만 땀을 흘리면 이런 특별한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길이 좋기 때문에 아이들과 올라올 수 있습니다. 앞서 80m는 조금 가파르고 길이 안 좋은데요. 여기 200m는 오히려 멀어도 더 좋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여기까지 범작가였습니다.